안녕하세요, 레더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한번 제가 만든 썸네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린이 초등학교 교육 관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그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썸네일을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메인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에 대한 명칭, 그리고 보조적인 아이콘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금 교육에 대한 썸네일은 조금 밝은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컬러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만일에 교재를 설명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라면 이렇게 컬러를 노란색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해서 각 카테고리마다 내가 어떠한 썸네일을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블로그 플로그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가 여기서는 뭔가 좀 전문적인 냄새가 풍기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하단부에 컬러를 다르게 적용을 하거나 이런 캐릭터를 다르게 적용을 하면 뭔가 이제 있어 보이고 보다 전문적인 썸네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한번 그 교육 관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칠판에 어떠한 보조적인 이렇게 캐릭터를 배치를 하고 여기에 이런 이미지를 배치를 해서 썸네일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죠. 조금 더 밝고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조금 주고 싶은데 이런 이미지들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힌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엔스라는 사이트에서 여기 썸네일을 보고 이런 식의 디자인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디자인 유형이 좀 비슷하죠. 여기는 세로 기반이 있는데 썸네일은 가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썸네일은 16대 9입니다. 이게 가로 16대 9 비율인데, 원래 썸네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삽입해서 우리가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썸네일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만 잡히는 거죠. 여기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지들은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이렇게 이제 그 통합 검색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썸네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같은 방향으로 크기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썸네일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아래 이런 부분은 잘리고 여기 부분만 보이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게 그 16대 9 비율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들이 정방향으로 썸네일이 노출될 때는 가운데 부분들이 나오는데, 만일에 이제 그 썸네일을 정방향으로 일단은 1대1 비율로 만들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썸네일이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16대 9 비율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텍스트나 이런 하단의 이미지들이 잘리기 때문에 조금 덜 전문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때는 무조건 정방향이 아니라 16대 9 비율로 만들고 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를 그 가운데 이제 메인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여기 가운데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1대1 비율로. 그래서 여기 구성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썸네일을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면 무조건 처음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16대 9 비율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이미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럴 때는 위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삽입에서 도형에서 여기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끝선에 맞추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딱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을 가운데에 배치를 하면 되죠. 가운데에 배치를 하면 되죠. 가운데 배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기나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설정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석처럼 딱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 모형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이 도형이 있으면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가이드선을 그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안내선이 있습니다. 안내선. 이렇게 안내선이 설정되어 있죠. 원래는 안내선이 이렇게 가운데 십자 모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로에 대한 안내선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6대 9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삭제를 하고 요 안내선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배치를 하죠. 그런데 여기 선하고 되도록이면 딱 맞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져서 여기 일단은 윤곽선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윤곽선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 선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여기 일자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다시 요거를 선택을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오면은 여기 복사가 됩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 복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컨트롤 누르지 않고 그냥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다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미세하게 조정이 되겠죠. 확대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당한 선의 가이드를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형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는 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도형 하나 도형. 그래서 여기에서도 삽입해서 도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하나를 배치를 하고 윤곽선은 일단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형을 하나를 더 컨트롤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끌고 오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내려서 끝에 맞으면은 이렇게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죠. 이 선을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만들기 때문에 적당한 가이드 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떤 선들이 맞을지, 어떤 선이 맞을지. 그래서 여기 컬러도 채우기를 통해서 스포이드로 찍어줍니다. 원하는 색이 있다면 다른 색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에서 이런 색을 선택을 해도 되고 채우기에서 이런 컬러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러하게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는 쉽습니다.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서 초등학교 첫 리스닝,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텍스트도 움직이면은 이렇게 중점에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나눔 스퀘어 네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를 좀 키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피닉스라고 메인 키워드를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인 키워드는 텍스트를 좀 크게 합니다. 보시면은 40에 99로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40에 99나 100이나 90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거죠. 이러한 이미지, 요건 어떻게 만드냐 하면 먼저 삽입에서 도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둥근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둥글죠. 원래 이제 전편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편집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전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점들이. 그래서 점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로 네모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네모를 도형을 위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둥글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여기에서 이 직선에서 너무 이렇게 전편집을 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전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가까이 가지고 가면 이 직선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이 십자 모양에서 약간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타겟 모양으로.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선택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곡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곡선 세그먼트 선택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약간 라운드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곡선 세그먼트, 여기서 우클릭해서 곡선 세그먼트, 여기도 우클릭해서 곡선 세그먼트, 이렇게 선택하면 조금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전편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편집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끌어와서 높이고, 여기에서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비정형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원형을 좀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도 약간 줄여서 뭔가 있어 보이는 도형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편집을 눌러서 어색한 부분들을 고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도톰하게 튀어오르기를 원한다면 점 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 추가를 해서 이렇게 끌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죠. 이런 부분들은 전편집을 해서 이렇게 곡선을 좀 완화합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여기서도 이렇게 줄여서 여기와 여기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조금 어색하다면은 전편집에서 이렇게 줄이고 여기서도 줄여서 조금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요거는 처음에 하면은 조금 낯선데 하다 보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전편집에서 이것들을 밑으로 끌고 옵니다. 그대로 점을
끌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쪽도 끌고 왔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어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여기 보면 선을 길게 하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도톰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색한 부분들을 날리는 거죠. 이렇게 라운드식에. 그리고 이쪽도 전편집을 통해서 안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수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배치를 해야 되겠죠. 요 가이드선에서 맞춰서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해도 되지만은 조금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틉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텍스트와 약간의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금 그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늘리고 좀 늘려서 여기 이제 메인이잖아요. 이제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죠. 그리고 너무 여기에서 직선이라면 다시 한번 전편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일단은 이게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거 다음은 요거 복사를 하나 더 해줍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도형들이 작은 도형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이즈를 확 줄여서 뭔가 이미지를 조금 달리 하는 거죠. 이것도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어서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조금 여기와도 겹쳐지게, 글자는 살짝 가려지게. 그리고 컬러를 일단은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컬러를 미리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지금 도형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텍스트는 그 도형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하단부에도 이렇게 블로그에 대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여기 도형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트는 거죠.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보시면은 이미지를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컬러는 일단은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흰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 이미지는 원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면 갖고 오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도형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사실 쉽습니다. 도형 이제 그 이미지를 컨트롤 C를 하고 여기 도형을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해서 도형 서식에 갑니다. 그리고 채우기가 있죠. 여기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합니다. 원래는 클립보드가 있는데 클립보드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질감 채우기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도형을 선택을 하고 도형을 만들고 여기 우클릭을 해서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가 있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클립보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질감 채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감 원래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면. 그리고 나서 여기에 클립보드에서 선택을 하면 여기 복사했던 것들이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이미지하고 여기 원형하고 여기 도형하고 여기 이미지가 만일에 그 사이즈가 틀어지면 여기 찌그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만일에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하면은 이 도형 이미지가 이 비율에 맞게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여기에 도형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다라면은 도형 사이즈에 맞게 적당하게 이미지를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조절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C를 하고 다시 도형을 선택을 해서 그림에서 채우기에서 클립보드를 하면 요 비율에 맞게끔 여기에 이미지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형을 만들었다라면은 여기에 맞게끔 이 이미지를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은 완전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비율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지금 우클릭해서 그림 서식에서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 컨트롤 C를 하고 다시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클립보드를 선택하면 여기 비율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텍스트로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쓰고 싶은 것들 진 공부방 그리고 텍스트는 조금 작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보조적인 설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키워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PNG 윙이라는 사이트입니다. PNG 윙이라는 사이트고 여기에 보면은 딱히가 이제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런 이미지 굉장히 예쁘죠. 이런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삽입에서 그림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배경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는 이미지라서 이런 이미지를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는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두 개를 재미나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재미요소로 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을 틀어줘서 이 도형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게끔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더 줍니다.
이것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 위로 가져가고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컬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텍스트가 도형이 가려지기 때문에 다시 이 텍스트를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약간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이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썸네일을 템플릿에 저장을 해두면 여기 제목과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미지도 그림 서식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클립보드 해도 되는데 파일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죠. 비율만 맞다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이러한 요소들은 이렇게 연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연필로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연필들이 있죠. 저도 이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삽입을 하면 끝이죠. 원래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삽입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컬러가 좀 심심하다면은 이 컬러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바꾸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만일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르게 써도 되고, 이런 이미지를 바꾸고 여기 컬러도 뭔가 이제 너무 이제 튀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컬러를 작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나만의 독특한, 그리고 튀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살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미지들이 여기 지금 조금 라운드가 좀 어색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미지들도 거기 아까 전에 PNG 윙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여기 지금 메인 텍스트와 이런 부분들을 매칭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컬러와 여기 이런 부분들을 컬러를 매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와 이런 부분들의 컬러를 매칭을 하면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시면은 아주 예쁜 썸네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16:9 비율로 하고, 정방향에서 노출되는 부분들은 여기 메인 부분들이 다 잡힐 거고, 16:9로 노출되는 썸네일은 이렇게 전체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텍스트는, 메인 키워드는 하나로 간단하게 이제 간결한 텍스트를 적어주고 보조적인 설명을 적어주고 나의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적어줌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썸네일을 아주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썸네일은 제가 레더진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간단하게 등록만 되시면 이 썸네일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PPT로 쉽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통 미리 캔버스나 캔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이제 거기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서 썸네일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좀 블로그에 대한 느낌이 비슷해지는 거죠. 점점 독창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나만의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PPT 실력도 점점 좋아지고, PPT 실력이 좋아지면은 그 발표 템플릿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썸네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썸네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템플릿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레더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